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3강 시간으로서 121번부터 130번 문제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21번 물건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개 기출문제였습니다. 1번 물건의 객체는 즉 물건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이다. 정확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용익물건 그러면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을 떠올려야 된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그렇죠. 용익물건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자, 1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저당권은 용익물건과 달리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전부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4.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권은 현존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채권일 뿐입니다. 맞는 얘기죠. 5. 집 한 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아닙니다. 어디까지 재단 저당은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부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정성을 상실하진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1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물건이 아닌 것은 자, 판례 이하고 19의 기출문제였습니다. 1번 온천권, 2번 광업권, 3번 어업권, 4번 구분지상권, 5번 분묘기지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온천권. 언뜻 보면 온천권이 온천이라는 게 바다에 육지에서 나오는 뜨뜻한 물이니까 이게 꼭 물건처럼 보이는데 판례에 의하면 온천에 관한 권리가 관습법상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에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수 역시 생활에 필요한 공용수 또는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례에 내리고 있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다 중부동산이고 구분지상권 역시 지상권 용익물건으로서 물건이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즉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12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 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 16회 기출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즉 매수인은 경락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자,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라는 것은 주로 채권과 관련해서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짜가 보통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의 압류. 자,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즉 저당권이 나중입니다. 자, 가압류 등기가 1번, 저당권이 2번, 순위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는다. 언뜻 보면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 역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를 쓸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 등기는 후순위 물건하고 동일하게, 자,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평등하게 변제받는 겁니다. 우리 같을 때는. 자, 틀렸습니다. 3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자,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죠. 배당 받아갔으니까 소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4번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자, 요 부분은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근데 더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경매 신청 등기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 같은 말인데 경매 등기 이래도 됩니다. 경매 결정 등기 다 같은 말인데 등기라는 표현이 있어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도 우선 변제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세밀하게 보면 틀렸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이 당시 16회의 경우에는 4번 역시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다 해서 2번하고 4번을 다 맞게 해줬지만 제가 볼 때의 관점에서 경매 신청 등기 전이니까 경매 신청 이전 역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원칙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틀렸다 해도 무방하지만 맞았다 해도 무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맞았다고 봐줘야 됩니다. 우리 답은 2번, 4번 공동으로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2번이 정답인 겁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래서 이건 최우선 변제를 해주죠. 왜? 변제라는 건 배당입니다. 배당을 해주는 건 먹고 사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그렇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보장을. 그래서 우리 교재의 답, 그 당시 16개의 답은 2번하고 4번이 다 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더 틀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자, 순위 틀린 것은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자, 물권에 따른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물권이 우선하듯이 청구권만 갔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떠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3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은 성립이 합니다. 4번,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죠. 있다라고 됐네요. 이런 건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아합니다. 끝에 있다 없다 요거 하나로 질문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세요.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즉 물권하고 같이 양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이게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과 운영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권이 이전 소멸되면 청구권 역시 이전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즉 소유권에 따른, 소유권에 의한 다 같은 말이에요. 소유권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효, 즉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2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설립할 수 있으나 그들 상호 간의 순위를 먼저 성립한 저당권을 우선한다. 그렇죠. 선순위 저당권, 즉 먼저 등기한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이 나중에 성립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선순위 지상권은 유효하지만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건과 우열이 정해진다. 물론 등기의 효력은 본등기했을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순위 다툼은 가등기된 시점을 갖고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은 3개월치, 최종 3개월치 월급이나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말하는 겁니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즉 최선순위로 그 경매비용 다음으로 배당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항상 권리의 우회를 따질 때는 물론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그 물권화되고 또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역시 물권화되는데 이때는 등기의 선후 시점의 선후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 보증금은 후순위 저당권보다는 우선하지만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25번은 틀린 것을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물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자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하죠. 이거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그래서 임목 역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걸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아니죠.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두 번째, 특정된 양어장 내에 배우장 얻은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은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효이다. 아니죠. 특정되어 있기에 유효이다. 틀린 겁니다. 3. 온천수는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자, 온천수는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온천수는 이게 지하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물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 놓치지 않습니다. 4번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 자,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으나, 자, 지금 중요한 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통념상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죠. 왜?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으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5번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동일인 소유의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원칙을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 수목이 타인 수목이라든가 아니면 등기를 했다든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이 이렇게 동일인 소유의 수목으로서 토지에 자라고 있고 임목 등기가 안 됐다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경매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12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선다는 얘기인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건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즉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건은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물론 지분으로서 공유 같은 건 하지만 역시 그 경우도 소유권은 전체를 100%로 봤을 때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권의 절대성, 배타성의 당연한 기본으로서 인정되는 원칙이다. 자, 일물일권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는 있다 없다? 있다죠. 아파트 생각하세요. 아파트 한 동, 1동, 몇 호 이런 식으로 다 독립된 소유권이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보자마자. 3번 수목은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함이 원칙이나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화법을 갖출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임목 등기한 경우 역시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4번 파종 후 씨를 심었다는 얘기죠.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의 소유권. 자, 농작물 소유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기속하지 않고 경작자, 농작물만큼은 경작자에게 기속합니다. 설사 그것이 토지에 종속된다 하더라도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5번 일몰일권주의 원칙상 개개의 물건에 각각의 물건을 인정하면 촉구하고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집합물에 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집합물 위에 물건이 성립할 수도 있다. 자, 이 역시 1990년대는 대법원 판례의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지금 틀린 걸 고르니까 12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민법 제185조의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 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권 관계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 그렇죠. 물권을 법에서 정한다. 이 법은 법률하고 관습법입니다. 세 번째, 물권법의 강행 규정성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연유한다. 그렇죠. 물권법이 강행 규정인 이유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어느 물권에 대해 법률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 또한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렇죠.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이. 물권 법정주의는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내용만을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죠. 내용과 질 다 당사자가 임의로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류도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를 창설하지 못할 뿐더러 그 내용이 없이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12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죠. 맞고요. 3번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을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자, 점유 보조자. 일단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침해한 점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있고 이 소유자의 물건을 어떤 점유 침해자가 점유를 해버리면 이 소유권, 물건이니까 이 점유물을 반환해 주시오.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이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해서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판례상 이거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 보조자는 여러분들 요거만 하시면 돼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보조할 뿐이지 점유자는 아니다. 점유자는 적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 둘만을 얘기할 뿐이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 없고 그리고 그 주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준, 맞춰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미 팔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입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자기가 손해를 본 게 없다면 뭐 방해를 배제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손해받은 게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갑은 자기 소유의 목걸이를 거리에서 분실하고 유실물이죠. 이 목걸이를 을이 주어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다.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 목걸이는 누구와 소유주예요? 갑이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안 한다? 갑은 점유를 안 하고 있죠. 잊어버렸으니까. 결국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설명이죠. 130번에 1번. 두 번째는 을은 갑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친 후, 자, 도둑놈입니다. 을이 2개월 후 사망하였다. 자, 을이 현재 자전거를 훔쳐서 을이 갖고 있는데 사망한 상태예요. 을의 상속인 병, 자, 도둑놈의 자식이죠. 병이 자전거가 도프님을 모르는 경우 갑은 원래 주인입니다.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이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침탈자의 서류의 특별 승계인 등에게는 행사할 수 없지만, 뭔 얘기냐면, 병이 특별 승계인이라면 상속인이 아니라 이렇게 매매 등에 의해서 사간 사람들, 선의 취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청구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이런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세 번째,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취한 후, 을이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병이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절취하여 2년이 경과했다. 을은 도둑놈이죠. 병에 대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자, 사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을은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원래 갑의 거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침탄당할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역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갑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작물을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 경우 이제 갑은 을에게 공작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죠. 당연히 자기 땅에다가 남이 허락도 없이 지었으니까. 또한 귀책 사유, 자, 이 공작물 설치를 갑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을이 부담으로 한 거니까 이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 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이 귀책 사유가 을에게 있기 때문에 갑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밭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손해를 받잖아요. 그 손해만큼은 또한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취한 후, 자, 을이 도둑놈입니다. 병이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자, 선의무과실입니다.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일단 2년이 넘어갔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여기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카메라를 일로부터 선의 무과실로 매수, 자 동선을 선의 무과실로 매수하면 이거는 무슨 취득이 된다? 선의 취득이 돼서 병은 확실하게 해당 물건을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그리고 갑은 병에 대해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13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121번부터 13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